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영등포 시민공무대의원센터의 고희성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보신 바와 같이 인지정서 실제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치매 노인의 인지 및 정서에 미칠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연구할 수 있도록 또 물리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우리 센터장님과 우리 센터 가족들한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제가 발표한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과제, 연구 및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이전에 저는 작년 후반기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해서 11월 달에 요양보호사 시험을 봤고요.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자신 나올 때까지 시험이 남아서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센터에서 저를 잘 받았는지 정식으로 근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부터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제가 했던 주요 업무는 야간 돌봄이었습니다. 야간 돌봄을 하면서 야간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가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시훈련, 야간 돌봄에서 임시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인식을 하게 됐고, 그 센터장님과 센터시 가족들도 공감을 하게 돼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통합 프로그램 모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의 통합 프로그램과 저희가 개발한,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통합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8회차면 인지 3회차, 이 정서 3회차, 신체활동 2회차에서 혼합 편성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통합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매 회차별로 인지, 정서, 신체를 융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프로그램을 야간 돌봄에 적용해서 치매 노인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 두었고, 그리고 연구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통합 프로그램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사전 선행 연구를 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서와 인지 관계, 인지와 신체 관계, 또 정서와 신체 관계, 이 관계들이 다들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로 이야기하는 이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하게 됐던 것은 요겁니다. 신경가소성 이론. 여기서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뇌의 신경가소성 이론과 해마의 신경세포가 재생성된다는 이론이 두 가지가 제가 특별히 주목하게 됐습니다. 뇌의 가소성 이론은 뭐냐면은 뇌의 어떤 특정 분야의 세포가 죽잖아요. 그런데 인지훈련을 통해서 죽은 세포의 기능을 다른 세포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마의 신경세포가 재생성된다는 건 뭐냐면은 뇌의 어떤 세포도 재생성은 되지 않지만 해마의 부분은 정서적으로 자극을 주면은 그 분야는 우리 손에 세포가 죽어서 살아나듯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는 인지훈련에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통합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보니 인지 및 정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여기 고경의 김양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단일 영역의 인지 활동보다 융복합적 영역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높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좀 더 고무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연구 방법입니다. 자, 연구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매일 진행됐습니다. 하루 30분씩. 연구 방법은 혼합 연구 방법을 진행했고요. 연구 대상은 치매 어르신 4분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지, 정서, 신체 통합 프로그램 운영은 전담자 임명, 저하고 또 다른 선생님이 두 분이 3개월 동안 계속 담당을 했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요일별로 중점 인지 기능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스템에 나와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진압력,
언어 능력, 시지학 능력을 요일별로 중점을 둬서 그날은 그 지능에 중점을 둬서 인지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1일 단위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1일 단위로는 신체활동하고요. 그 신체활동이 끝나면 인지훈련 진행됐고, 신체활동과 인지훈련 간에는 정서 지원 활동으로서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미소 짓고 웃는 그런 활동도 했고, 무엇보다 저희가 했던 것은 하나의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나, 얘, 내는 똑똑하다 이거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얘, 내는 똑똑하다. 아니 제가 이걸 했더니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사복해요. 근데 지금은요 되게 잘하세요. 그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인지훈련 시에는 여러 가지 인지훈련이 있지만 보고 쓰고 말하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뭐 하나 있으면은 쓰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이런 구슬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루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융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연구 도구입니다. 연구 도구는 양적 자료에 대해서 시스 검사를 진행했고요. 정서 평가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35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자료로는 관찰을 진행했고요.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본 연구가 혼합 연구이다 보니까 양적 분석을 통계했고요. 그리고 질적 분석 진행을 했습니다. 질적 분석은 다시 두 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어르신들을 관찰한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 1단계, 그리고 종합한 거를 다시 분석을 또 한 2단계, 그래서 이렇게 총 4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양적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통계를 돌렸더니 시스터 검사나 이거 정서 평가 결과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뭐 우리가 늘 하는 유의미한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요. 근데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던 이유 중 하나는 연구 대상자가 좀 적었다는 거, 그게 좀 문제였고, 그리고 기간도 짧았다는 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어르신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양적 데이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단계 분석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 관찰을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매일매일 인지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관찰 일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3개월분의 그 관찰 일지를 종합을 해서 어르신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요 주요 특징 및 결과가 되겠는데, 첫 번째 연구 대상자 A입니다. 연구 대상자 A 2분은 4분 중에서도 가장 고령이세요. 그리고 시스터 검사 결과 가장 낮은 이렇게 점수가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요걸 볼까요? 요거는 주의력 영역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요. 색깔하고 단어하고 연결을 시키는 문제인데, 분명히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구 후반기를 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앞에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요 끝에 와서는 어르신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근데 그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뭔가 인지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느꼈고요. 이거는 언어 능력의 문제인데, 동물 관련된 초성 맞추기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는 5개 중에 3개인데 빨리 하거든요. 처음에는 2개, 여기 3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것들. 요거는
주의로 문제인데 처음에는 5개인데 뭐 7개까지 이렇게 맞추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인지 분야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양적으로는 이게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관찰하면서는 뭔가 있었다는 거. 특히 정서적인 면에서는 이 어르신이 약간 일몰 증후가 있으신데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대상자들은 그냥 주요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뭐 기책 문제인데 처음에는 못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요 C 이 부분은 특히 이번 특징은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처음에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보자마자 바로 찍어요. 이거다 이렇게. 이게 뭐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연구가 가장 중인데, 자 이분은 우리나라의 하이 레벨의 이런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되게 어떤 활동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지 기능 중에서 좀 그래도 좀 아주 게 기억력인데 의미 기억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요 속담하고 그림하고 속담을 연결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뭐 쭉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다음에 딱 드리니까 바로 그리세요. 의미 기억. 내용은 기억 못하지만 그 의미를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에서 좀 관찰일지를 종합해서 보고 그리고 주요 특징 및 변화를 계속 몇 번 보면서 범주화하고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해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에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변화의 가능성이에요. 변화할 수 있구나. 자, 치매라고 해서 숫자로 되게 통계적으로는 이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 이렇게 1대1로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변화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걸 느꼈고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론적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뇌의 가소성, 해마의 신경세포가 다시 생성된다는 이론들하고 맥락이 일치가 되는 것을 느껴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 결론입니다. 자, 연구 결과 요약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안 하겠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고 싶은 거는 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인지, 정서, 신체 통합 프로그램 모델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운영기간은 짧게 하면 안 되고 주 3회 이상 1년 내내 해야 돼요. 학교같이. 그래야 어르신들한테 성과를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담당자는 전담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거를 맥락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되고 학급 편성은 가능하면은 인지 정도를 고려해서 좀 높은 부분, 낮은 부분 알아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많이 딜레이 돼요. 되게 많이 복잡해져요. 본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관찰자 효과 아시죠? 자, 관찰자 효과에서 관찰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갈지 긍정적으로 갈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르신들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찰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마음가짐, 저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냐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인지, 정서, 신체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 신념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은요, 변화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그런 거 안 봤잖아요? 어르신들도 같이 따면 돼요. 이거는 제가 계속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어르신한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예요. 내가 확신하고 신념 있으면은
어르신은 분명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관찰자 효과, 관찰자의 효과, 관찰자 어떤 이론의 가장 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너무 많이 쉬었고요. 결국은 가야겠죠.